자, 오늘 시장 일단 호재. 네. 뭘로 봐야 될까요? 오늘 일단 호재와 악재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주죠. 네, 오늘 사실 뭐 악재라고 딱히 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증시 반등도 뭐 일단 시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뭐 밀렸던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걸 뭐 울선까지 이렇게 쭉 밀어버리거나 마이너스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고 완만하게 조정받다가 우장 들어서 또 이렇게 반등도 괜찮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, 다만 여기서 좀 안 좋은 부분을 찾자라면 형님들 어디 가셨나 모르겠습니다. 수급. 외국인 수급이 사라졌어요. 그러게 오늘 진짜 보면은 거래량이 얼마나 돼요? 난 오늘 진짜 매수 주체도 없고 매도 주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.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이제 9조 한 4천억.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7조 2천억이니까 16조 뭐 17조가 안 돼요. 그러면 굉장히 거래 대금이 이제 좀 많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, 이게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주체가 안 보인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오늘 코스피의 이제 뭐 추이를 보면요, 금일 뭐 개인들도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쭉 사다가 우장 들어서 뭐 금요일 저녁이기도 오기도 하고, 지금 아직 전쟁 일어나랑 말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매도가 나온 것 같은데, 요걸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마감했다.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일별 동향으로 보시는 것처럼 외인들 매도세가 죽었다. 다만 순매수가 아직 없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매수세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,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. 뭐 옵션은 이제 뭐 만기 끝났기 때문에 별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, 기관이 뭐 조금 받쳐주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, 기관 수급도 뭐 그렇게 대단하게 지금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. 투신, 그 다음에 뭐 연기금, 사모펀드 이 정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정도고, 활발한 뭐 매수, 매매 이런 것들은 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급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고 지금 한 4거래일 정도 됐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거래 대금이 지금 점진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시장이 좀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눈치 싸움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. 아무래도 지금 그 중동 전쟁 이 리스크가 살아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그렇죠. 적극적으로 뭔가 매매하기는 좀 불안하죠. 뭔가 주말에 뭐 또 일어날 것 같기도 그렇지. 하고, 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, 국내 증시에서 좀 나왔던 뉴스, 그다음에 해외에서 좀 좋았던 뉴스들, 아침에 요거는 다들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, 그 하나큐셀이 아니라 하나큐셀이 이제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에 2조 원대 뭐 대출 보증을 지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하나큐셀 뭐 하나 솔루션이죠. 전저점 이탈했었는데 그거 이제 회복하는 그림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요런 어떤 신재생 쪽에 어제는 또 풍력이었는데, 그거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내용이 될 거고, 신재생 쪽이 그 트럼프 트레이드, 그 다음에 뭐 해리스 트레이드,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임이 좀 더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다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확 무너졌었는데, 지금 해리스가 나오면서 지지율이 트럼프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이 또 움직이고 있고,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주식에서 좋은 트리거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부동산 뭐 수도권에 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강남 쪽은 금리 인하 된다라는 그런 걸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인데, 일단 뭐 그린벨트 12년 만에 뭐 전면 해제하겠다.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8만 가구 공급.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계속 늘려야지 어찌됐든 오르는 가격을 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관점인 것 같고요. 2029년까지 뭐 수도권에 4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, 그린벨트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, 거래 대금이 여기에 뭐 대단히 쏠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냥 뭐 이슈가 딱 터졌기 때문에 거래 없이 뭐 급등, 상한가 뭐 이런 거 나온 게 있는데, 요게 지난번에 우리
그 보면 4대강 댐 사업한다고 해서 한번 급등했다가 또 그것도 사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게 500억이 안 나왔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 급락 나오면서 무너졌던 거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흐름인데 정부 정책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이 약간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큰 돈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은 조금 찾기가 어렵고 자잘한 돈들이 이런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쪽으로 그런 움직임들의 어떤 트레이딩 구간이 나오는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뭐 호재가 이제 재료가 아예 없으면 시장이 뭐 움직이는 게 없는데 이런 거라도 하나 나와줘서 일단 뭔가 건설 섹터는 또 금리 인하 수혜도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또 건설 섹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 뭐 건설 중에는 시멘트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대형 건설사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구간에서의 뭐 우상향 흐름을 이제 만들어 가는지 이런 거 한번 우리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중국이 뭐 50조 싹쓸이 할라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뭔가 봤더니 여기 이제 보면 정부가 올해 10월로 예정된 해상풍력 발전 경쟁 입찰이라고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신재생 그 로드맵이 다 있잖아요. 에너지 발전 로드맵이 있는데 거기에 원전도 들어가 있고 풍력도 들어가 있고 태양광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10월 달에 이 풍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 입찰이 있어요. 근데 요게 2030년까지 해가지고 50조 정도가 투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제가 그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뭐 정부 뭐 얘기하면 또 정치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걸 배제하고 그냥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뭐냐면 정부가 이제 어떤 그 정책을 내지 않습니까? 이렇게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어디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거나 할 때 그 자국에 가장 우선시하는 그 기업들 그런 것들을 좀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태양광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. 중국의 가격이 워낙에 싸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입찰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 경쟁이지 않습니까? 싸게 공급을 하는 쪽을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 수주를 그쪽으로 준단 말이죠. 그러니까 중국 물량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뭐 국내 어떤 태양광 산업이 뭐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풍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중국이 쌉니다. 뭐 싼 거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이 가격으로만 하면 우리가 중국에 다 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다 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안보 갖다 붙였죠. 국내 공급망 기여도 그래서 비가격 지표를 중점 평가한다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제외해서 이제 어떤 안보적인 측면, 해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부품들 다 배제시키겠다. 약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공정한 경쟁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?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뭐 일자리 창출도 더 늘어나고 그런 산업 단지가 발전 단지가 발생하는데 그 부가적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그 미국이 조지아주에 한화큐셀 여기 2조 대출 보증해 주는 것도 이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이거를 이제 함으로 인해 갖고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의 어떤 그 소재, 인곳, 뭐 그다음에 웨이퍼 이런 시설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일자리 들어가겠죠, 생기겠죠. 그리고 거기 일자리 생겨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주변에 뭐 자영업자들 다 먹고 살 수 있거나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다 생기잖아요. 네. 그런 이제 부가적인 것까지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미국 이야기고 요거는 이제 한국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풍력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 며칠 전부터 CS 윈드가 실적 발표 굉장히 좋게 잘 나왔죠. 잘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추세가 이제는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제 반등 한번 줬다가 쫙 밀렸었는데 이게 트럼프 때문에 요게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돼서 저는 CS 윈드라든지 아니면 CS 베어링이라든지 이 풍력 관련된 섹터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뭐
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뭐 급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근데 사실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쫙 잡혀 있는 로드맵을 확 다 뒤집어 갖고 비틀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한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. 근데 트럼프기 때문에 그럴 그렇지.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들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들어가더라도 어떤 비중 관리를 해야 된다.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조정 나오면 뭐 추가 매수를 기회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좀 관리하면서 이런 모멘텀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뭐 증시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기존에 좀 나왔던 것들 약간 재탕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고 뭐 새롭게 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한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이제 신재생 못 간다 할 때 왜 못 가요? 이러면 다 얘기했던 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 고금리에 투자하겠냐 이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이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굉장히 크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었던 부분들 그게 이제 방향을 좀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섹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. 이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2차 전지가 오늘 강했거든요. 2차 전지가 강했는데 요거는 아직은 약간 긴가민가하긴 해요. 네. 여전히 아직 바닥권에서의 이제 어떤 시세이기 때문에 추세를 잡아주면 제가 좀 확신 있게 이제 이거 방향 돌립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지난번처럼 여전히 어떤 뭐 손절을 요번에 다시 도전한다면 손절을 짧게 잡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라는 건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했던 이유는 강했어요. 네, 요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강하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붙어서 가는 게 ESS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SK 이터닉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방향을 좀 돌리려고 하고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당연히 그 배터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채널의 다변화 그러니까 이제 판매를 전기차에만 우리가 배터리를 넣는다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ESS 쪽으로도 계속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로봇이 되었던 뭐 새로운 쪽으로의 어떤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는 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숫자로 이게 눈에 딱 보이게끔 좋아지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부분인데 그 숫자로 좋아지는 시점이 오면 이미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. 그렇죠. 그때 사도 늦지는 않지만 뭐 조금 더 짧은 손익비를 생각한다라면 짧은 손절 그 다음에 뭐 이게 만약에 예상대로 돌아갔을 때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갖고 사실 리스크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떠안고 가야 되는 거. 이제 우리가 리스크는 항상 생각하되 그 리스크를 좀 짧게 끊어가고 아니면 뭐 리스크를 좀 적게 가져가고 대신에 수익 날 때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거 그걸 이제 손익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구간들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산업 자체가 뭐 완전히 그냥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대단하게 시세가 빠르게 가는 그런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보면서 체크는 해야 된다. 네. 이런 오늘 같은 또 강한 상승을 보면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네. 그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. 네. 그 오늘 석방. 그게 컸죠. 사면. 사실 8.15 특사. 그 우리 덕분인가요? 그렇게 되나요? 거기까지는 우리가 연결해서 허하노라. 생각 못했는데 그렇구나. 저 대표님 창립기념일이 8.15는 아니시죠? 아니에요. 네,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뭐 요게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. 요거는 시꺼먼 배경이니까 이렇게 놓고 봅시다. 자 보시면 여전히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요 저점과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트렌드
저점 자리를 이탈했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.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돌릴 가능성, 요 트렌드를 뚫어내주면 위로 상승이 나올 것이고, 요 고점을 뚫어내면 추세가 이제 상승 전환된다. 기술적인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게 실적이라든지 어떤 모멘텀을 선반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 실적이 개선되는 게 나온다든지 메탈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붙어주면 이제 쫙 가는 거죠.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런 그 지표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시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을 잡을 때 요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한다고 말씀드렸는데, 저점을 이탈시켰는데 이게 지금 바로 반등이 나와줬고 눌림에서 반등 나온 저점을 또 이탈을 안 시켰어요. 그래서 요 구간에서 우리가 손익비를 따진다라면 이 저점을 이탈하면 내려가는 그림에서 이렇게 계속 빠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지금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모습인데, 그게 이렇게 이 저점이 안 뚫리고 위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아직도 뭔가 이 트렌드, 이 저항을 갖다가 돌파했냐 하면 아직 요거는 돌파 못했어요.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은 안 되었지만 저점에 짧게 손절을 한다라면 해볼만 하다.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때 승률은 별로 안 나와도 되거든요. 한 3, 4일 타자면 돼요. 네. 대신에 맞을 때 짧게 맞아요. 손실은 짧게 한 10%를 우리가 끊어낸다. 그러면 이걸 먹을 때는 한 3, 4번 먹는다. 그러니까 10번 투자해서 뭐 5%, 10%로 짧게 끊어낸다고 칩시다. 나머지 한 7개를. 그러면 먹는 거 3번은 40%, 50%씩 먹으면 이게 손익비가 맞는 거거든요. 그리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섹터 이런 거 그다음에 많이 빠져있고 지금 어떤 그런 금리 인하라든지 분위기가 돌아갈 때는 일단 유심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. 뭐 네. 보유자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 뭐 참고 안 하셔도 그냥 계속 잘 버티실 거니까. 그렇지. 올해 그러니까 그 보유해 오셨던 분들은 이미 네. 뭐 어떻게 뭐 손절의 의미도 없고 맞습니다. 네. 네. 그냥 그래서 계속 시간에 녹이셔야지 뭐. 네. 그래서 일단 그냥 기술적인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다른 어떤 산업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저 말고도 뭐 다양한 방송에서 또 2차 전지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,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얘기 드려봐야 또 똑같은 말 반복이니까 그냥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제약바이오 섹터는 시장의 중심입니다. 이거는 뭐 제가 6월 달부터 HLB, 알테오젠, 삼천당 제약, 리가켄바이오 이런 거 올라올 때부터 제약바이오 섹터 신고가 올라가는 것들이 많습니다.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쪽 섹터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, 그걸 제가 확신을 좀 가졌던 시점이 7월 첫째 주였거든요. 7월 첫째 주에 어떤 돈의 흐름의 변화, 그 전에도 시그널들은 있었어요. 왜냐하면 뭐 무슨 바이오, 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그 거래대금 없던 것들이 바닥에서 역배열에서 막 툭툭툭 뭐 거래대금 없이 툭툭 튀어 올랐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매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고, 신고가를 어떤 뭐 좋은 이슈들이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. 우리 알테오젠도 공부했었고 삼천당도 공부했었고 리가캠도 다 공부를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신고가를 가는지 이유는 다 알잖아요. 기술 이전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습득을 하셨을 텐데, 그 지식에 대해서는.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고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? 시장에서 와, 저런 바이오 섹터에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. 신고가고. 그럼 좀 안 오른 것 중에서 뭔가 좋은 스토리를 가진, 좋은 재료를 가진 바이오 기업들, 파이프라인 가진 거 없을까? 그것들을 막 발굴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쏠리게 되고,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고, 거래가 터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또 매수를 하게 되고, 이러면서 하나의 주도 섹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주도 섹터가 태어날 때는 그 종목의 신고가 가는 것들이 먼저 이렇게 선행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. 우리 로봇 테마가 터질 때도 보면 그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, 삼성은 안 붙었죠 아직. 그쵸, 레인보우. 네,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 빡 가면서
좋은 뉴스 달고 쫙쫙쫙쫙 가주니까 막 다 따라서 가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뭐 로봇주 중에 뭐 없나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뭐 거기에 로봇은 만드는 건 아니지만 뭐 가속기 뭐 이것저것 붙여갖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. 그래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어떤 하나의 그 시장에서 부각되는 형태나 우리가 섹터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형태나 똑같거든요. 거기서 이제 실적이 이제 붙어 있는 거냐, 숫자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냐, 아니면 이렇게 이제 기대감으로만 좀 가는 거냐, 요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의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바이오 쪽은 확실히 이제 좋은 이야기들, 그러니까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숫자로 뭔가가 팍팍팍팍 찍히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뭐 금리나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뭐 하나의 파악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, 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하나는 거래대금 순으로 이렇게 당일, 오늘 이제 9월 8일 날 당일 거래대금 돈이 이렇게 이쪽에 쏠렸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요 종목들을 30개 종목인데 보면 IT도 있고요. 여기 이제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항상 거래대금 상위니까 거의 뭐 상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약바이오, 셀트리온, 우리바이오 이거 다 바이오잖아요. 여기 네이버도 들어가 있네요. 2차전지 있고 IT 있고 요거는 방산이고 요것도 제약바이오고 요거는 뭐 의류 뭐 약간 섬유 뭐 약간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또 제조, 자동차, 2차전지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밸류업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요렇게 이제 놓고 섹터를 쭉 보면요. 어떤 날은 여기에 특정한 섹터 한두 개가 좀 줄을 이루고 있고요. 오늘같이 약간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는 날도 있고요. 이렇습니다. 근데 우리 급락 나온 다음 날 보면 여기 완전히 막 잡스럽게 다 섞여 있었거든요. 그만큼 처음에 반등 나올 땐 다 같이 올라가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어떤 시장에 주도하는 2, 3일 정도 지나면 주도하는 섹터들이 여기에 다 들어오게 되는데,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뭐냐? 여전히 제약바이오라는 걸 알 수 있고, 요거를 보시면 기간별 업종 시세와 수급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당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. 오늘 하루에 어떤 그 상승 흐름, 시세가 좋게 나왔던 거, 수급이 나왔던 거 보시면 다 들어가 있죠. 네.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, 여기 이제 최근에 강했던 의약품이라든지 뭐 전기가스, 통신업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, 요게 오거래일로 제가 이제 잡아놓은 건데 코스피입니다. 요쪽은 보시면 5일 동안에 가장 상승이 강했던 섹터가 의료정밀, 의약품, 뭐 증권주는 뭐 있었나 봅니다. 어쨌든 이렇게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시장의 돈의 흐름은 지금 여기가 가장 줄을 이루고 있구나, 주도 섹터는 여기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, 여러분들이 이쪽 섹터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실 건가, 그거를 갖다가 고민을 하면 이 투자의 승률이 확 올라가요. 그래서 시장에 돈이 흐르지 않는 곳에 가서 발 담그고 막 뭐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투자의 부분도 하나가 있겠지만,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시장의 줄을 이루는 돈이 흘러가고 있는 구간도 여러분들 좀 잘 판단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쪽은 코스닥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여기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0219로 요 창으로 여러분들 활용해서 보시면 좋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.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일단 종목을 보면 오늘 좀 튀어오르긴 했어요. 계속 그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, 조선 기자재 쪽, 조선 섹터 뭐 좋다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, 오늘 어디 갔지? 자, 오늘 이제 거래대금 상위에서 이제 보면 나왔던 그 종목, 죄송합니다. 이게 이제 오늘 게 아니네요. 자, 여기 보면 성광밴드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박스권을 이제 형성하고 이게 돌파를 하고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그러면 이게 또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바닥권에서 뭐 이렇게 30에서 50%가 올랐으면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네. 바닥권에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. 근데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자는 얘기를 드렸었고, 이렇게 방향이 확실하게 잡혔을 때 그 이후에 조정이 들어오고 그 흐름이 이제 조정이 멈추는 시점, 그럴 때부터 분할로 모아가는 게
좋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. 뭐 피팅 관련주로 보자라면 뭐 한선 엔지니어링 네. 이런 것도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있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엮여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바이오 쪽에서는 뭐 이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될 수 있겠지만 국제약품 같은 게 지금 어떤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떤 신고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움직임들 많이 나오는데요. 뭐 바이오노트도 괜찮고 뭐 지금 시세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트레이딩을 해보셔도 괜찮겠지만 시젠 같은 경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휴마시스라든지 이쪽 그 엑세스 바이오라든지 이쪽에는 단기갈 지정 예고가 걸리거든요. 이거 무시하고 뭐 단기갈 들어가서 계속하는 흐름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시세를 줬다가도 윗꼬리 달고 확 밀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추격 매수나 그런 것보다는 약간 쉬어가는 구간에서의 눌림에서 비중을 좀 작게 해서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매매 관점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조금 긴 관점으로 투자할 만한 게 VT, 그다음에 한국콜마 정도 화장품 섹터도 여전히 죽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믿고 갈 수 있는 쪽은 뭐 그런 쪽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.